데뷔 스노우맨 수업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스노우맨은요,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모두 다 서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서술자는 인물의 내면 심리 그 중에서도 사내라고 하는 특정한 인물, 남자죠. 네, 남자라는 특정한 인물의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외부 사건이나 또는 외부 사건에서 느껴지는 인물의 내면 심리가 모두 남자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남자가 주인공이에요. 그 다음에 특정 인물의 시각이라는 말 대신에 남자를 초점화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건 배경 지식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려운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줄거리가 되게 간단한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나오는 소재나 상황에 상징적인 의미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새해 첫날이라고, 새해 첫 출근이라고 하는 요 시간적인 배경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날인데, 이 주인공 남자에게는 새해 첫 출근이 기대감보다는 악몽으로 변하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또는 반어적인 상황을 드러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보면요, 눈이 허리를 넘어설 만큼 쌓여서 굉장히 과장된 상황이에요. 초조함 속에 하루를 더 보내다가 결국은 회사로 향합니다. 금세 지쳐버리고 상사의 압박에 불안감을 느낀 남자가 우수사원인 유대리 역시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리에게 전화해보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아요. 자, 우수사원이라는 표현은 현대의 경쟁사회에서 인정받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안 오고 뭐해? 과장의 문자가 도착했어요. 자, 과장이라는 직함으로 등장하는 인물이죠. 유대리 역시 이름이 아니라 직함으로 등장합니다. 우리의 주인공 역시 이름이 아니라 남자라고 등장하죠. 이렇게 이름 없이 등장할 때 우리가 익명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익명성의 특징은 소설의 내용이 우리 모두, 그러니까 보편적인 독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상황, 또 확대돼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됩니다. 어느새 2시 남자는 삽을 쥐고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눈을 치우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빨리 지치고 눈 속에 앉아 쉬고 있으면 드러누워서 눈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자, 남자의 내면 심리를 직접 제시할 수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나무 벤치 같아요. 심지어 솜니불처럼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벤치 같고 솜니불처럼 포근하게 느껴지는 눈. 왜냐하면 그만큼 남자가 지쳐있기 때문이었죠. 지친 남자에게 눈이 오히려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쭈그리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추위 때문에 경기하듯이 깨어납니다. 이렇게 남자의 출근길을 어렵게 만드는 이 눈, 요 바로 눈의 의미가 이 소설에서는 현대인들의 경쟁 사회,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경쟁 사회의 그 안에서 현대인들이 느끼는 압박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의 삽 끝에 폐지 묶음이 걸리고 얼어붙은 종이 뭉치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삽으로 떠내는데 그 사이에 들어있는 중국집 스티커가 남자 구두 위에 툭 떨어졌어요. 손바닥만한 광고지에 짜장면, 짬뽕, 볶음밥 사진이 들어있고 하얀 눈 위에 까맣고 빨간 색상이 더욱 선명했습니다. 시각적인 대비, 색채 대비를 통해서 장면이 선명하게 부각되죠. 남자는 자신이 아침과 점심도 거른 채 삽질을 했다는 걸 깨달아요.
머릿속에는 짜장면 짬뽕 냄새가 천천히 피어오릅니다. 아주 먼 옛날에 먹었던 것처럼 그리운 맛이에요. 입안에 따뜻한 침이 고입니다. 자, 이 부분은 남자가 배가 고파서 짜장면을 먹고 싶어 하는 그 심정이 감각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한 그릇만 먹고 나면 회사까지 갈 힘이 생길 것 같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닌가 홀린 듯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은 인물의 내면 심리 중에서도 작은 따옴표를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간접적으로 문장 안에 집어넣었죠. 이럴 때 우리가 인용부호 없이 인물의 내면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배달이 될까 의심하면서도 믿지와 분존이라는 심정으로 번호를 누르고 신호가 가는 소리가 길어지다 절대로 전화를 받을 리가 없다라는 확신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날 배달이 될 리가 없지. 그런데 먹을 수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건 것 같은 그때에 여보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여보세요. 한 번 더 말하는데 중국집 맞나요? 네, 신성곽입니다. 배달되나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도시가 눈으로 덮여버렸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여기 주소가 하고 남자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바로 이 중국집의 상황 역시 우리가 경쟁 사회에서 끝없이 내몰리는 현대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집이 아니라 대류변인데 가능한가요? 거기 배달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 한동안 멍하게 있었습니다.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났어요. 통화하면서 나는 말들이 모두 장난이고 배고픔만 진짜인 것 같아요. 이 통화가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죠? 이렇게 눈이 쌓여있는 날에 당연하다는 듯이 배달 전화가 되는 중국집의 상황이에요. 시간이 흐르지 않고 어깨 위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관념적 대상인데요. 관념적 또는 추상적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는 감각적으로 형상화되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남자가 짜장면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간절했습니다.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어깨가 뚝 부러져 버릴 것 같았어요.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차가 사라지고 상가들이 문을 닫은 도시는 고요했습니다. 짜장면을 싣고 온 오토바이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정말 올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확인했습니다. 출근도 못하는데 배달이 될 리가 없지. 눈을 떠서 한 입에 쑤셔 넣었다가 도로 뱉었습니다. 자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았어요. 그때 저 끝에서 안전모를 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빠른 속도로 눈을 파내면서 걸어왔어요. 마치 삽으로 파내는 게 언 눈이 아니라 가볍고 부드러운 밀가루처럼 쉽게 눈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남자와는 달리 배달원은 눈을 쉽게 파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배달원은 남자보다도 훨씬 더 이 경쟁 사회에서 되게 힘겨운 일들을 해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 사회에 내몰린 현대인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덕분에 남자와의 거리는 금세 가까워집니다. 신속 배달이라고 쓰여 있어요. 안전모를 쓴 배달원이 남자를 보고 오른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거짓말 같은 상황에 남자는 눈만 껌뻑였습니다. 문구 그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현대사회에는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현대사회 속성을 반영한다. 이런 말 쓸 수 있겠죠. 철가방을 내려놓고 안전모를 벗은 배달원은 뜻밖에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입니다. 자,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중년이에요.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다. 그 얘기예요. 눈속을 뚫고 오느라 어깨와 신발이 눈투성이입니다. 먹고 그릇은 버리시면 됩니다. 대단하시네요. 이런 날까지 배달을 하시고 눈이 와도 먹고는 살아야죠 라고 하는 배달원의 대답이 생존의 문제에 내몰려 있는 현대인의 처지를 드러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배달원이 떠나고 짜장면 위에 쿠폰 한 장이 단정하게 놓여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도 쿠폰 한 장까지 챙기는 이
어떤 기계적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현대사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희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거리에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쿠폰을 챙긴다고 해서 그 다음에 기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현대 사회를 보여줍니다. 손이 얼어서 젓가락이 짝짝으로 쪼개집니다. 고소한 냄새와 일회용 용기의 따뜻함, 자 후각과 그 다음에 촉각 이것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젓가락을 쥐고 비비면서 코를 훌쩍였어요. 짜장면을 먹는 동안 세상이 자신을 상대로 몰래 카메라를 찍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현실 같지 않은 비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다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여줄 법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즐기기 위해서. 정말 그런 거라면 지금 자신이 그들의 기대에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콧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젓가락질을 했고 그릇까지 먹어치울 기세로 허겁지겁 하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눈속을 파헤쳤지만 참지 못하고 젓가락 한 짝으로 긁어먹고 양념까지 깨끗하게 비웠어요. 부끄러움이나 자괴감 같은 걸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자, 남자는 그만큼 배고픈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경험하면서 느끼고 있는 정서입니다. 회사까지 거리가 3분의 1쯤 남았어요. 과장의 문자와 부장의 전화를 한 번씩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이유로 아내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저 파고 걸었습니다.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천천히 돌아봤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 즉 소통하고 싶은 마음, 소통의 간절함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앞에서 전화를 받지 않은 과장이라든지 부장, 아내는 남자에게 소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자와 소통하지 못하는 인물들. 그래서 단절되어 있는 현대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은편에 불 꺼진 편의점이 있고 온장부에 따뜻한 캔커피가 마시고 싶었습니다. 자, 따뜻한 캔커피 앞부분의 상황을 가지고 견주어 봤을 때 여기서는 어떤 간절한 소통, 이런 따뜻한 위로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로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일상이었던 것이 손이 닿지 않는 저 눈밑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았는지 편의점 앞에 남자의 키만한 눈사람이 서 있어요. 동그란 눈과 웃는 입모양을 한 눈사람입니다. 그 웃는 얼굴을 보자 남자는 잠시 멈췄어요. 눈이 재앙이 되고 눈 때문에 일상이 무너진 곳에 있는 웃는 얼굴의 눈사람은 김새는 농담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입모양을 흉내냈어요. 말라붙어 있던 입술이 툭 터져서 피가 찔끔 새어나왔습니다. 자, 지금 남자의 이 웃음은 이렇게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웃음을 지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느끼는 압박감 그리고 거기에서 강요당하는 감정 노동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죠. 그만큼 현대인들이 힘든 현실에서 느끼는 고통과 상처를 의미합니다. 한참 속도를 내고 있는데 삽 끝에 딱딱한 게 또 걸렸습니다. 마음이 급한데 발로 눌러 삽날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1m쯤 떨어진 곳에서 다시 삽을 묶었고 또 삽이 들어가지 않아요. 생활정보지함이나 자전거인가? 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공룡이라도 묻혀있는 것처럼 굉장히 딱딱해서 삽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자 옆을 틀어서 봤어요. 어디선가 메아리처럼 음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느다란 여자가 부르는 곡인데 멜로디가 익숙해요. 잠시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자 벨소리긴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듣는 음악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의 진동이 울렸지만 남자는 무시해버렸어요. 전화 벨소리를 그날 처음으로 듣는 음악으로 삼게 되는 현대인.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음악을 들을 일이 전화 벨소리 말고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무언가를 만끽할 만한 또는 누릴 만한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악 소리는 멈추었다가 눈을 보내자 다시 시작되고 같은 멜로디,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남자는 길이 아니라 소리를 찾아서 움직였습니다. 손으로 눈을 쓸어낸 뒤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냈는데 눈 속에 파묻힌 누군가의 휴대전화입니다. 공교롭게도 빳빳하게 언 양복 바지 안에 들어있었어요. 옷이 꽁꽁 얼어버릴 만큼 눈 속에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걸 나타냅니다.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계속 파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눈 속을 파내자 구두와 발, 보직으로 된 양복 바지가 드러나고 언손으로 조심스럽게 눈을 파헤쳤습니다. 쉴 새 없이 입김이 쏟아져 나오고 양복 차림의 사람은 눈의 중간쯤에 화석처럼 묻혀 있어요. 양복 우도과 와이셔츠 주름이 그대로 간직한 채 얼어붙어 있고 검은색 실크 넥타이는 오래전에 흘러버린 피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자, 꽁꽁 얼어버린 남자의 몸에서 흘러내려 이렇게 얼어있는 검붉은색의 넥타이가 마치 피처럼 보이는 것은 이 상황이 매우 비극적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는요, 이 남자가 사실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에 대한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쵸? 네. 그런데 어쨌든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비극적인 결말을 조금 예상할 수 있죠. 손가락이 보이지 않고 상반신의 일부가 눈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쓰러진 뒤에도 눈이 계속 내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해가 빠르게 기울고 몸이 추운데 남자는 땀범벅이 될 만큼 힘겨운 상황 속에서 계속 남자를 파내고 있어요. 고대 유물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처럼 손이 떨렸습니다. 자, 그가 누구인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느끼는 어떤 불안감, 긴장, 이런 거겠죠. 맥박을 뛰는지 확인하려던 남자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유대리였어요. 자, 유대리가 무리하게 출근을 하다가 눈 속에 파묻혔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휴대전화에 다시 익숙한 멜로디, 왜냐하면 유대리였기 때문에 직장에서 그 유대리의 전화 벨소리를 여러 번 들었겠죠. 유대리를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전화기를 주워 귀에 댔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기 눈 속에 유대리가 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입안에서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해가 길고 주위는 어둑어둑해지고 1시간 정도만 파면 회사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는 앞으로도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경쟁사회에서 현대인들의 처지나 상황을 뜻하는데요. 멈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더 앞으로 나아가기도 너무 힘겨운 상황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리 옆에 앉아 숨을 고르고 졸음을 밀려왔지만 눈을 부릅떠요.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나무 벤치 같았습니다. 시야가 구겨진 종이처럼 뭉개지고 있었습니다. 졸음 때문에 서서히 눈이 감기는데요. 이 소설은 이렇게 끝나면서, 즉 우리가 이런 소설을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여운을 남기고 독자들에게 상상력을 발휘하게끔 하죠. 여기서 유대리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경쟁사회에서 인정받는 인물이지만, 자, 인정받는 현대인이든 그렇지 못한 현대인이든 경쟁 속에서는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마지막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처지, 그러한 현대 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문 학습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은 현장에서 받겠습니다.